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마련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신영국 문경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출연하게 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해가 바뀌었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거를 한 게 뭐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지나고 분주하게 뭐 달려왔는데 벌써 새해가 밝았고 벌써 새해도 벌써 또 뭐 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만큼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또 지난달 시장님께서는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의 대상 시상식에서 옥민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네.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수상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네. 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쑥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했고 제가 뭐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해서 멋쩍하다 쑥스럽다는 말씀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또 더 열심히 더 겸허하게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상을 줘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또 봉사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10년 이상 11년 만에 시장 자리 돌아오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시민들이 이 소중한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위대한 명령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또 뭔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강박관념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상이 그런 의미에서 격려고 또 뭐 채찍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대학이나 기업 유치를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이 관련해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문경시 입장에서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를 따지면 결국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고 사람이 문제거든요. 문경이 이 면적은 서울보다 1.5배나 넓습니다. 네. 땅은 넓은데 문제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7만 조금 넘는 인구니까 서울보다도 15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죠. 농촌에서는 일하는 인력마저 부족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더 숫자적으로 가면 더 심각한 게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태어난 인구가 출생 인구가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망한 인구는 1,1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출생과 사망에서는 적어도 700명, 800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추세대로 앞으로 흘러간다면은 매년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감소했을 때 지역이 어떻게 생존하겠느냐는 얘기죠. 문제는 결국은 이제 출생과 사망을 어떻게 다룰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전입과 전출해서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오는 사람이 이사 가는 사람보다 많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왜 떠나고 왜 이사를 오도록 하느냐는 세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고요. 또 하나는 대학의 문제고 또 하나는 병원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승부를 걸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문경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 문제 유입했는 것이 제가 이제 대학 2개를 유치하겠다. 네. 그게 뭐 만화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입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감히 문경으로 유치하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좀 만화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같은 얘기도 누군가가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숭실대학과 문경대학을 통합해서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게 하는 거하고 국군체육부대가 있으니까 이 체육부대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체육대학이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를 했고 네. 지방 분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균형 발전의 실체가 뭐냐? 저는 대학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옮길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 네. 못 옮깁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체육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제가 공약을 했고 이제까지 6개월 동안에 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조금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부는 상당히 진척이 가 있고 한국체육대학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찾아가고 또 대통령실에도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직은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두드리다 보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저는 국군체육부대 유치였고 세계군인체육도 유치였습니다. 한국체육대학도 또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뭔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분야도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문경에는 문경세제, 오미자 테마터널, 또 단산 모노레일과 같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잖아요. 네네. 이 올해 관광 산업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관광 산업 부분도 우리가 참 전임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경의 폐강 이후에 먹을거리 앞으로 살아갈 길이 관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네. 문경 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있으니까 네. 이것을 토대로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산업입니다. 네. 우리가 제조업이 없고 내세울 만한 산업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관광 산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광 산업을 현실로 돈이 되게 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어떻게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하고 뭔가 좀 다르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 연초에 제가 뭔가 새롭게 다르게 그다음에 멋지게 또 재밌게 네. 이렇게 3개 운동을 전개하자고 그랬거든요. 이런 3개 운동을 함으로써 차별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문경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네. 그 케이블카를 놓는데 케이블카가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의 장가게도 가보고 스위스의 융프라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스위스라든가 중국의 여러 명산의 케이블카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꼭 찾게 됩니다. 근데 저는 주월산 케이블카 문제를 단순히 국내 케이블카 수준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장가게나 융프라우 이상 되는 그런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뭔가 차별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주월산이라는 백두대간의 명산에 일단은 올라가는 부분이 전망이 좋습니다. 네. 또 첫 번째는 전망이 좋고 두 번째 관건은 정상 부분에 상단 부분에 도착한 이후에 볼거리, 포토존, 즐길거리 머무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주월산은 관봉까지 올리고 나면 관봉에서 주봉까지 2.5km의 그 정상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데크길로 만들었는데 세계 유일하게 2.5km의 정상 부분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꿈의 거리다 이거죠. 거기다가 커피숍도 만들고 거기다가 경우에 따른 펜션도 설치를 해서 정말 국내 관광이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월산 케이블카 꼭 한번 가보라. 그런 이름을 남길 만큼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문경 관광에 이게 정착하는 그런 올해 금년 원년으로 만들어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복지 부문 살펴볼 텐데요. 문경시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명문대학의 탐방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문경도 뭐 중, 고 학교도 있고 외국인 학교도 있고 또 문경 대학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이 살아야 또 우리 지역이 산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인구 문제에 기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지난해가 3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300명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심각성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시내 쪽에만 하더라도 모전초등학교가 있고요. 호선한 네. 초등학교가 점촌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네. 4개가 있는데 300명을 가지고 4개 학교. 그러면 또 읍면에 또 학교가 있잖아요.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300명을 가지고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10개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300명을 배분하면 평균적으로는 30명밖에 안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경중학교, 점촌중학교, 여중이 있고 읍면에 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7, 8개가 되는 중학교가 300명을 나누어서 배분하니까 한 개 학교에 돌아가는 학생 수가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구에 대한 교육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절박함을 갖고 인구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또 교육도 질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지원할 건 지원해서 정말 이 교육이 또 하나의 문경의 경쟁력이다는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영어로 웰빙이지 않습니까? 잘 네.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문경을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 장애인, 노인 여러 계층별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특히 이제 저는 문화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이 문경에서는 개봉 영화가 얼마 하는가 아세요? 어느 정도 되나요? 2,000원입니다. 오. 또 연극이나 이런 또 규모 있는 연극, 큰 연극은 얼마인가? 3,000원입니다. 3,000원에서 자주 연극과 공연을 해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문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네. 결국은 우리 문경 시민이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한 문경 만드는 것이 교육과 복지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근데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보니까 이제 긍정의 힘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찬밥도 뭐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문경이 국토의 중심이거든요.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앵커님 혹시 문경하고 대전하고를 놓고 봐서 위도가 대전이 높다고 생각하죠? 네, 문경이 높습니다. 문경이 36.5도고 대전이 36.3도거든요. 문경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국토 중심이고 여건이 갖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은 금년 말 내지 내년 되면은 고속철도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교통도 사통팔달 다 갖추었거든요. 문경 세대가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구 문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산업도 들어와야 되고 골프장도 들어와야 되고 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뭔가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데서 잠재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경에서 공장도 하려고 그러고 골프장도 하려고 노크를 합니다. 노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문경이 발전할 수도 있고 문경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이 문경에서 노크했을 때 예스 문경 무조건 오케이 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문경을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다 긍정의 힘으로서 받아들이고 문경 발전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농업 분야도 살펴볼 텐데요. 문경시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지역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 고민인데 저는 일단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반 이상이 문경이 농업이 살아야 되는데 농업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문경 같으면 이제 사과, 오미자, 한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네.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려야 됩니다. 규제가 뭐냐? 여러분 축사 거리 규제를 500m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축사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0m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휴가를 완화해서 축사를 하도록 좋게 하고 지원을 늘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금년부터 벼농사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육묘라고 그 모짜리 이걸 100% 예산에 지원해 줍니다. 전국 최초로 10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우 농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기서 풀사료, 조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난 네. 연말에 5억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 일자리 그리고 일손의 문제거든요. 일손의 문제는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저는 이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네. 그 폐교되는 학교를 영창초등학교로 매입합니다. 네. 거기다가 농촌 지원 인력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네. 좀 더 이렇게 좋은 인력 또 안전한 인력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 인력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달 시장님께서는 스포츠 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스포츠 체육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결국은 이제 시내 쪽의 경기라든가 이것은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상주인구가 부족하다면 유동인구라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동인구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관광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회를 금년에 70개가 넘는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 대회를 유치하면은 유동인구 늘어서 일단은 숙박업소, 식당에서 일단은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음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서는 관광 못지않게 스포츠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군 체육부대를 유치했고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우리 문경에서요. 2015년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구도시로서 아시아 정구대회, 세계 정구대회 다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스포츠가 결국은 지역 경기다 이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 크고 작은 대회를 하고 윈블던이 테니스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됐으니 네. 문경은 스포츠 도시로서 관광 도시 스포츠 도시로서 이 광산 이후에 새로운 자리매김하고 결국 스포츠 도시로서 문경이 앞으로 발돋움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스포츠 시장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시려는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상주 공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상주시와 갈등이 조금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상주시장님 혹시 방송 보시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주 만나고 또 우리 상주 시민들은 문경과는 형제지간과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고요. 그래서 네. 바로 인근에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또 늘 이렇게 또 특히 함창 점촌은 같이 인근에 있고 이렇게 우리 형제처럼 지내는데 이 추모공원 문제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 좀 불편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네. 이렇게 좀 얘기들이 오가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강영석 시장께도 그렇고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함께 상주 문경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늘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주 시장님과 상주 모든 의회 모든 관계자분께 상주와 문경이 함께하는 길을 찾아보면 대안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앞장서서 그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요, 올해 문경시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난해 그 한국체육대학 또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에 매진했고 또 케이블카는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기본 실시 설계 중입니다. 금년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끝내서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또 웃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는 문경을 함께 만드는 그런 원년이 돼서 좋은 문경 만드는 우리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국 문경시장님과 함께 2023년 문경시의 주요 정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